Speaker, không, người dẫn chuyện. Speaker, yksi, voice 3. Speaker, kaksi, voice, 33. Speaker, 3, voice, 1.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았지만 시선은 까만 화면이 아닌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의 작은 숫자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식사가 이렇게 길어질 일인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그녀의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마침내 익숙한 해제음이 울리고 지연이 들어섰다. 평소에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업무에 지친 피로라기엔 어딘가 들떠보이는 살짝 상기된 뺨, 공들여 매만진 머리카락은 기분 좋게 헝클어져 있었다. 피곤해서겠지. 민주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고생했어. 그가 그녀를 가볍게 안았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익숙한 레스토랑의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짙은 머스크 향과 스파이시한 우디 향이 섞인 분명 값비싼 남성용 향수. 민준 자신이 쓰는 시트러스 계열의 가벼운 향과는 완전히 다른 묵직하고 관능적인 그리고 노골적으로 남성적인 향기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얼음물 속으로 내려앉았다. 이 향수 뭐야?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연의 눈이 찰나의 순간 마치 놀란 사슴처럼 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능숙하게, 너무나도 능숙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어머, 자기 또 예민하게 구네. 오늘 만난 클라이언트분 향수인가 보지? 하도 가까이 앉아서 PT를 했더니 좀 올맞나?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민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미소는 눈가에는 닿지 않았다. 왜? 질투나? 그 가벼운 한마디에 민준의 모든 의심은 예민하고 속 좁은 남편의 질투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식이었. 언제나. 이것이 바로 지연의 방식. 상대를 교묘하게 통제하는 가스라이팅이었. 그녀는 민준이 제기하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그의 예민함이나 집착으로 몰아가며 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그녀를 믿지 못하는 건가? 질문의 화살은 언제나 민준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누가 봐도 그들은 완벽한 부부였다. 실력으로 자수성가한 개발자인 민준과 대기업 마케팅팀을 이끄는 야심가 지연.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말의 브런치. 서로의 커리어를 응원하는 이상적인 파트너.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그 완벽한 그림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 한 친구가 지연 팀장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신가 봐요? 하고 농담을 던졌을 때 지연은 웃으며 그럼요. 1분 1초가 아깝죠라고 받아쳤지만 민주는 그 순간 가슴에 차가운 바늘이 밝히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언제나 스마트폰이 있었다. 지연에게 스마트폰은 더 이상 통신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체 일부,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집에서도 그녀의 손에서 떠나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내려놓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추려는 방어기제인지 민주는 점차 깨닫고 있었다. 민주는 종종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스마트폰 뒷면과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응. 회사 단톡방. 알잖아. 승진 시즌이라 다들 예민한 거. 대답은 언제나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업무적인 소통이라기엔 너무나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비밀스러운 연애 편지를 쓰는 소녀처럼.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다.
더는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식탁에서 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지연아, 우리 요즘 괜찮은 거 맞아?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이 너무 멀게 느껴져.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포크를 든 지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또 그 소리야? 자기야? 나 지금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매일이 전쟁이야.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까지 그렇게 압박감을 주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녀는 포크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자기는 예전부터 그랬어. 내가 조금만 잘 나가려고 하면 불안해하잖아. 이게 내 성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제발. 나한테 나만의 공간을 좀 줘. 결국 모든 것은 다시 민준의 탓이 되었다. 아내의 성공을 응원하지 못하고 그녀를 숨막히게 하는 남편.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벽에 부딪혔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문득 지연의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에 머물렀다. 할머니의 유품이라며 소중히 간직해온 정교한 자개 꽃무늬가 새겨진 낡은 나무 상자였다. 예전에는 그저 장식품일 뿐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지연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릴 때 그녀의 다른 쪽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 상자 위를 맴돌았다. 자그마한 황동 열쇠 구멍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손길. 마치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감춰두기라도 한 것처럼 민주는 한 번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래전 슬쩍 물었을 때 그녀는 별거 아냐. 그냥 할머니 물건들이야라며 무심하게 대답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졌다. 그 상자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을까?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 더 이어졌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날 밤도 지연은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민주는 불면증에 시달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스르르 눈을 떴다. 온몸의 세포가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연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불 밑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는 게 아니었다. 몸을 웅크린 채 이불 속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발소리를 죽인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핑, 퐁. 처음 듣는 소리였다. 카카오톡 알림음도 문자 메시지 수신음도 아니었다. 경쾌하면서도 어딘가 비밀스러운 그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알림 소리. 마치 그들만의 암호처럼 그 짧은 두 음절의 소리가 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방금 이 침대 안으로 완벽히 낯선 존재가 침입했다. 바로 저 낯선 알림 소리가 그 증거였다. 지난 몇 주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하나의 거대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 완벽한 결혼은 거짓이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저 여자는 내가 알던 지연이 아니었다. 사랑스럽고 당당하던 아내의 모습 위로 비밀을 속삭이는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민주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불 속에서 다짐했다. 더 이상 말로 그녀를 떠보지 않을 것이다. 회피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필요했다. 저 화면 뒤에 감춰진 진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의심은 끝났다. 이제는 확인하고 심판할 시간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내의 핸드폰을 손에 넣을 기회만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랑했던 남편은 그 순간 죽었다.
대신 냉철한 관찰자가 태어났다. 의심은 끝났다. 이제는 확인하고 심판할 시간이었다. 사랑했던 남편은 그 순간 죽었다. 대신 냉철한 관찰자가 태어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내의 핸드폰을 손에 넣을 기회만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간 순간이었다. 길고 뜨거운 샤워를 즐기는 그녀의 습관이 오늘만큼 고마웠던 적은 없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 어젯밤 그 낯선 알림 소리를 울렸던 바로 그 기계.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지난 몇 주간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필사적으로 외웠던 잠금 해제 패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숨을 참고 외워둔 패턴을 그렸다. 화면이 열렸다. 그리고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텅 비어 있었다. 완벽하게. 통화 목록,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심지어 이메일 수신함까지. 모든 것이 방금 공장 초기화를 마친 새 제품처럼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전문적인 데이터 클리닝 프로그램을 돌린 것처럼. 최근 삭제된 항목 폴더마저 비어 있었다. 갤러리에는 최근에 찍은 음식 사진 몇 장과 풍경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이제 보니 그 사진들마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처럼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이건 증거인멸이었다. 모든 흔적을 외과 수술처럼 도려낸 치밀하고 계획적인 삭제.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을 매일 밤제로 상태로 리셋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이 돋았다. 절망감이 민준의 목을 졸랐다.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치밀한 상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대학 시절부터 그의 천재성을 익히 알고 있던, 지금은 잘 나가는 사이버 보안 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혜준이었다. 혜준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다음 날, 시끄러운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혜준은 민준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헬쑥해진 친구의 얼굴을 보며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혜준은 혀를 찼다. 형,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 전문적인 솜씨야. 매일같이 데이터를 지우는 건 보통 정성으로는 못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건 가능은 하지만 흔적이 남아.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고. 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빛내며 말했다. 더 확실하고 더 우아한 방법이 있어. 가상 미러링이라고 들어봤어? 가상. 뭐라고? 이건 그냥 데이터를 훔치는 게 아니야. 형, 이건 그녀의 영혼을 실시간으로 복제하는 거야. 그녀가 뭘 보든, 뭘 쓰든, 뭘 지우든 형 태블릿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야. 완벽한 가상의 거울을 만드는 거지. 혜준은 경고하듯 덧붙였다. 근데 형, 이건 양날의 검이야. 그녀의 모든 걸 보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진실은 때로 모르는 것보다 더 잔인해. 민주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답했다. 상관없어.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됐어? 민준의 눈이 커졌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하지만 혜준의 다음 말이 그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제는 시간이야. 그녀의 스마트폰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 누구의 방해도 없이. 최소 10분. 분? 평소라면 찰나와 같은 시간이지만 아내의 감시를 피해야 하는 지금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작전은 그날 밤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혜준은 긴급 프로젝트 논의를 핑계로 민준의 집을 찾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럴듯한 서류와
노트북들이 흩어져 있었다. 잠시 후 지연이 돌아왔고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혜준을 소개했다. 지연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와인 한 잔을 하겠다며 주방으로 향했다. 작전 개시 신호였다. 민주는 재빨리 현관에 놓인 지연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서재로 향하는 혜준에게 몰래 건넸다. 이제 그의 임무는 시간 벌기였다. 그는 어색하게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지연아, 나도 와인 한잔 할까? 내가 한번 따라 볼게. 평소 술에는 관심도 없던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연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 민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와인병을 흔들다 코르크 마개를 거의 떨어뜨릴 뻔하는 등 서투른 연기를 펼쳤다. 와인잔의 종류에 대해 와인을 어떻게 돌려야 향이 살아나는지 같은 엉뚱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피식 웃던 지연의 얼굴에 점점 짜증이 어렸다. 자기,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그냥 내가 따를게. 그리고 나 확인할 메시지가 있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서는 척하다가 일부러 그녀의 팔에 살짝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하얀 실크 블라우스 소매 위로 쏟아졌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덜렁거렸네. 필사적인 그의 연기였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욕실로 향했다. 그가 벌어낸 결정적인 몇 분이었다. 그 순간 서재 안에서 혜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복제 프로그램의 설치 진행률이 98%. 99%. 완료. 그는 재빨리 추가적인 진단을 실행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포착되었다.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숨겨진 컨테이너 파일. 그 이름은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젠장. 이게 뭐야? 혜준은 직감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파일을 열어볼 시간은 없었지만 그 존재를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혜준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욕실에서 나오는 지연과 마주쳤다. 혜준은 민준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미션 완료. 라고 속삭이며 미묘한 눈짓을 보냈다. 지연의 스마트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그녀의 핸드백 속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혜준이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혜준이 세팅해준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실패한 건가? 그가 희망을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태블릿이 부드럽게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다. 그가 처음 보는 보안 메시지 앱의 알림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태호. 그리고 화면에 뜬 메시지는 그의 남은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늘 밤 최고였어. 우리가 나눈 선물. 잘 간직하고 있지?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었다. 더 복잡하고 더 추악한 거래가.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었다. 더 복잡하고 더 추악한 거래가.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잠을 자지 않았다. 아니, 잘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혜준이 만들어준 가상의 거울은 아내 지연의 두 번째 삶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지옥의 창이었다.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메시지들. 그와는 단 한 번도 찍은 적 없는 과감하고 은밀한 사진들. 그리고 그들만의 암호로 가득한 대화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민주는 심장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읽고 보고 외웠다. 그는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애칭을, 그들이 자주 가는 호텔의 이름을, 심지어 그들이 함께 비웃는 회사 동료의 이름까지.
알게 되었다. 최악은 가끔 대화 속에 등장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조롱이었다. 우리 민준 씨는 아직도 내가 야근하는 줄 알겠지? 착하기도 하지. 그 문장을 본 날, 민준은 욕실로 달려가 위에 글 전부 개원했다. 처음에는 그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남녀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는 것을. 대화 속에는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민주는 IT 개발자 특유의 집요함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연의 태블릿과 연동된 그의 클라우드에서 업무 파일들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태호가 보낸 경쟁사 제안서 초안나는 파일과 그에 대한 지연의 답장. 고마워요. 태호 씨. 이걸로 우리 쪽 입찰가 조정하면 게임 끝이겠네요. 태호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지연의 팀이 맡은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 클라이언트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은 그를 이용해 경쟁사의 정보를 빼돌리고 계약 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지연의 비밀 작전명이었다. 분류는 그 작전을 위한 윤활유이자 보험이었던 것이다. 배신감에 이어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민준의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눈물을 흘리던 상처받은 남자는 어디 가고? 퀭한 눈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짓는 괴물이 서 있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강철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눈물은 사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정교한 계산뿐이었다.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없었다. 그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수극의 감독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알고리즘처럼 완벽한 복수를 위한 변수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덫을 설계해야 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릴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전문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소문 끝에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퇴직 경찰의 노련함과 냉철함이 필요했다. 의뢰 내용은 단 하나였다. 이태호라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가족, 재산, 약점, 모든 것을요. 며칠 뒤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두툼한 서류 봉투의 무게가 그의 복수심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학이었다. 이태호는 SNS에서는 두 아이의 자상한 아빠이자 아내를 사랑하는 완벽한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아내의 생일에는 명품백을 선물하는 남편. 민주는 그의 위선에 실소를 터뜨렸다. 역겨웠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따로 있었다. 바로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태호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거액의 돈, 수억 원이 지연이 최근에 그녀의 결혼 전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선물. 태호가 보냈던 첫 메시지의 의미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대가, 추악한 거래의 증거였다. 그들은 단순한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공범이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를 범죄로 얻은 돈 위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 밤 민주는 태블릿 화면에서 그들의 다음 약속 계획을 발견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날짜는 다음 주 목요일. 그와 지연의 4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장소는 라시엘. 그들이 언젠가 특별한 날에 꼭 가자고 약속했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신성한 날에 그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그들의 미래를 축하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모욕이었다. 용서할 수 없는.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탐정이 보내온 자료 중 가장 자극적인 것들을 골라 인쇄했다.
지연과 태호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명 계좌로의 이체 확인서. 그는 그것들을 서류 봉투에 담아 이태호의 아내에게 이길 특급 배송으로 보냈다. 발신인은 없었다. 그는 또 다른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작은 폭탄이 터질 순간을 상상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복수극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는 감독의 냉정한 계산일 뿐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혼기념일 아침이 밝았다.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미소로 민준에게 다가왔다. 자기, 정말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잡혔어. 거절할 수가 없는 자리라서 우리 기념일은 주말에 더 근사하게 보내면 안 될까? 그녀의 완벽한 연기를 보며 민준은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건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가장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의 얼굴로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일도 중요하지. 당신 성공해야 나도 좋고. 주말에 맛있는 거 먹자. 정말?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지연은 안도하며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 준비를 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선 후 민준은 잠시 서 있었다.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라시엘의 번호를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고요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예약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2명입니다. 이름은 이민준으로 부탁합니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복수의 교향곡은 이제 막 서곡을 끝내고 제1악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복수의 교향곡은 이제 막 서곡을 끝내고 제1악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결혼기념일 저녁 7시 라시엘 레스토랑.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과 나직한 대화 소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흐르는 공간.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지연이 앉아 있었. 평소보다 훨씬 더 공들여 꾸민 모습이었.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블랙 원피스. 귓가에서 섬세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리고 기대감으로 살짝 상기된 표정. 그녀는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입구를 쳐다보았다. 곧 도착할 연인. 태호를 기다리는 설렘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가 꿈꾸던 미래가 바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터였다. 잠시 후 한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의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다. 지연은 화사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순식간에 얼굴 위에서 얼어붙었다. 태호가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 민준이었다. 그는 지연이 태호를 위해 비워둔 맞은편 의자를 소리 없이 빼서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누구 기다려? 내가 대신 와주면 안 되나? 지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당황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민준 씨? 당신이 여길 어쩐 일이야? 설마 날 미행한 거야? 제정신이야?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나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말했잖아.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당장 일어나. 미행이라니? 지연아. 주인공은 언제나 무대 중앙에 서는 법이지. 관객석을 훔쳐보지 않아. 오늘 밤 주인공은 나거든. 하지만 민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 그는 웨이터를 불러 스테이크와 가장 비싼 레드와인을 주문했다. 마치 원래부터 이곳에 함께 오기로 약속한 연인처럼. 그 여유로운 태도에 지연은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상하네. 태호 씨는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야? 태호 씨를 어떻게 알아? 글쎄, 세상 참 좁지?
민주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슬쩍 밀었다. 태호가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참, 태호 씨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 특히 딸이 아빠를 쏙 빼닮았던데. 당신도 사진 봤어? 당신이 파괴하려 했던 태호 씨의 모든 것. 지연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이제 상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연기를 쥐어짰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당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소설 쓰고 있냐고. 시비라니. 나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은 것뿐이야.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나이팅게일 같은 거 말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어떻게 알았지? 라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태블릿에서 봤던 메시지를 그대로 읊조렸다. 경쟁사 제안서 초안 보냈어요. 이걸로 우리 쪽 입찰가 조정하면 게임 끝. 이것도 소설인가? 지연아? 민주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한기마저 서려 있었다. 아, 그리고 태호 씨는 오늘 못 올 거야. 지금쯤이면 자기 와이프한테 우리 사이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겠지? 내가 친절하게 보내준 자료들을 보면서 말이야. 그 순간 지연의 분노는 공포로, 공포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인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그가 설계한 심판대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면 대결의 서막이었다. 당신, 대체 어디까지?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스르륵 밀었다.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 하지만 이건 그냥 끝이 아니야. 이건 정산이야. 지연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이혼 서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고소장. 수신인은 경찰서장이었고 피고소인란에는 그녀와 이태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죄명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그 뒤에는 그녀와 태호가 나눈 대화 내용, 호텔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억 원이 오고 간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맨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이사회, 멤버 전원에게 발송된 내용 증명 우편의 초안까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가 아니야. 당신은 이혼당할 자격도 없어. 이건 당신이 저지른 짓들에 대한 대가야. 아, 그리고 저 고발장 사본은 오늘 아침 당신 회사 감사팀과 이사회 멤버 전원에게 내 이름으로 발송됐어.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이건 민사 소송을 넘어선 형사 고발이었다.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건몰락의 시작이었다. 지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빈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와인으로 얼룩진 그녀의 블라우스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마지막 말을 던졌다. 참. 그리고 집 현관 비밀번호는 바꿨어. 그는 재킷을 여미며 지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걱정 마. 당신 짐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싸서 로비에 뒀으니까. 이제부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은 유능하잖아.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걸어나갔다. 지연은 홀로 남겨졌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자신을 향한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피부에 와서 밝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들리지 않았.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쥐고 있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야망을 위해, 욕망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바로 그 순간 탄산조각 난 유리잔처럼 단 하룻밤 만에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라시엘에서의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은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갔다. 무너진 것은 지연의 자존심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었다. 몇 달 뒤 법정. 피고인 박지연, 이태호에게 각각 징역.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텅 빈 법정에 울려 퍼졌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인생의 종착역이었다.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태호의 아내까지 증인으로 나서 눈물로 남편과 지연의 관계를 증언했을 때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화려했던 커리어는 한순간에 범죄 기록으로 전락했고 그들의 이름은 업계의 추문으로 남았다. 민주는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켰고 더럽혀졌던 명예를 회복했다. 모두가 그에게 축하를 건넸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다. 씁쓸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였지만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썼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시간이 흘렀.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온전히 민준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지연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녀의 옷, 화장품, 사진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내며 그는 과거의 자신과도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던 그의 손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잡혔다. 그녀의 화장대 위에서 보았던 정교한 자개 꽃무늬가 새겨진 낡은 나무 상자. 그는 잠시 잊고 있었다. 지연이 떠난 후 그는 단 한 번도 저것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자 옆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황동 열쇠가 함께 놓여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남은 그녀의 비밀이었다. 민주는 열쇠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를 만나기 전에 풋풋한 사랑 편지?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진심이 담긴 일기장? 아니면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추악한 비밀? 알아야 할까?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그는 열쇠를 자물쇠 구멍 가까이 가져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올감했던 지옥 같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우던 날들, 배신감에 몸을 떨던 순간들, 법정에서 거짓으로 자신을 매도하던 그녀의 얼굴.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그는 다시 과거의 망령에 붙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비밀이 무엇이든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민주는 열쇠를 도로 서랍 안에 던져넣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연에 남은 잡동사니들을 담아둔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그 상자를 던져넣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비밀은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과거를 묻어버리기로 결정했다. 모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오랜만에 한강공원을 찾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복수가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일 뿐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어젯밤 그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지 않고 버리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있었다. 과거의 독에 자신을 더 이상 중독시키지 않겠다고, 미지의 공포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그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태양이 강물 위로 완전히 솟아올랐다. 눈부신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제의 죄를 털어내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시간이었다.